여보, 아직 멀었어. 나 급한데. 잠깐만, 세수만 하면 돼. 여보, 세수만 한다면서. 복잡하고 긴 클렌징은 이제 그만. 오래 하지 말고 리모스로 1분만 클렌징 하세요. 양쪽으로 회전하는 브러쉬가 1분 만에 확실하게 클렌징 해드립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명장의 빵, 더 이상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만나보는 명장의 손길. 배곡 찹쌀떡, 옛날 팥빵, 리파이, 그리고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가 명장의 맛있고 건강한 빵, 포린 브레드.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21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이죠. 새로운 폭탄이 하나 터졌어요. 길라임 정국.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십몇 년 전에 인터뷰했을 당시, 단독 인터뷰했을 당시, 그때부터도 드라마 광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유명한 것이 오전 10시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후 8시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건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오전에 대기하다가 안 일어나서 그냥 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싫어해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청와대 이 경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직접 그 경비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히려 존경하기로 했다. 왜냐? 그 양반은 아침에 출근을 한다. 이 양반은 출근을 안 한다. 관저에서 업무를 주로 안 보는 나온다는 거예요. 거,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8시 이후에도 또 아무것도 일정이 없어, 항상. 왜? 드라마가 시작하거든. 우선, 왜 길라임이냐? 이 드라마 봐, 응? 요게 화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 히잡을 썼는데, 여성 그 인권 억압의 상징이라고, 그 소위 서양의 여성 정치가들, 리더들이 아랍 지역에 갈 때는 일부러 안 써요. 일부러. 응? 일부러 안 쓰는데 굳이 이걸 꼭 써가지고 이런 자복을 만들었을까. 그런 얘기가 그때 있었죠. 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네. 잘 보세요. 그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현지에 가가지고 이란에 방문됩니다. 이란에 현지 학생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장면이 있어요. 태양의 후예도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태양의 후예도 보셨어요? 벌써?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저거 하려고 일부러 이란 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일본설이 거의 확실한데, 현빈을 좋아한다는 얘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터뷰할 때, 그때 이제, 비와, 또 누구더라? 조인성. 조인성, 현빈 중 누가 제일 좋냐? 현빈 씨라고 이렇게 말한. 현빈을 러브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앞으로 그래서, 집회는 이걸 입고 나오세요. 제가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저거 구하면 오늘 입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됐다 설도 있죠. 이 대역 배우 때문에 주인공이 길라임이. 그리고 조실부모하고 나라 세금으로 먹고 살고. 그렇죠. 거기서 왔다는 설도 있고, 실제 처음 5층에 가면은 시크릿 가든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죠, 요새. 주인공의 이 오른쪽 팔에 있는 문신, 이게 미르 재단 문신. 이 걔네들의 세계관의 바닥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JTBC의 보도, 이 보도는 앞으로 완전히 다른 전국을 열게 됩니다. 원래 보수는 무섭게 만들어서 말 듣게 하는 거거든요. 공포. 근데 길라임이 등장하면서 무서운 게 다 사라졌어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게 산산이 조각이 돼가지고 다 흩어졌어. 이제 길라임 정국이 시작된다고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앞으로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어떻게 갔어요? 그랬잖아요.
뭐 아는 거 있어요?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설은 있어요. 박근혜 영예 시절에 막 추궁하고 그럴 때 최태민에 대해서 막 추궁할 때. 최태민 추궁할 때 제발 그러지 말아라. 최태민을 제발 살려달라. 네. 무죄다. 이 양반은 정말 괜찮은 분이다. 울며 불며 다리를 붙잡았다는 설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확 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아버지는요. 이랬다는 설이 있는데 요새 보면 이번 설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을 주장하다가 이게 정설로 올라왔을 수도 있다. JP 인터뷰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그게 후자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뭔가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촛불 집회 참석 인원이 약 2배로 증가하며 다수가 여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 남자 연예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길라임 정국이 시작될 수 있다. 네, 예언하는 바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짧게 하나 하겠는데 남경풀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새누리당 탈당. 응?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어쩌려는 걸까? 도대체. 지금 이쪽은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그림 동화지에 막 그다음 어떡하나 막 그림 그리고 있는데 무수한 가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막 던지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60이 있었어요. 응? 60 항쟁 87년도에 직선제. 응? 전두환이 계속 해먹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호언철폐하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그때 노태우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후원을 받아요. 야권을 분열시킨 다음에 노태우 당선돼 버려요. 당시 김대중, 김영삼을 분열시키고 당선이 노태우가 뻥 돼버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막 버텨. 응? 버티고 있는데 반기문이 나타나. 갑자기 받아서 하야를 받아내. 직선제를 그때 받아낸 것처럼 내각제 개헌을 막 받아내. 그리고 나서 개헌에 앞장서서 나아가. 뭐 이런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요, 지금. 얘네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냥 죽지는 않아요. 예. 뭐 LCT 막, 요새 LCT 박근혜 대통령이 엄단하라고. 막 보도 나오잖아요. LCT 부산, PK, 김무성. 문재인과 어떻게든 엮으려고 할 승부수를 또 던지는 거지. 예, 던지는 거고, 그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고 봅니다. 갑자기 LCT 왜 튀어나왔겠어요. 뜬금없이. 근데 어쨌든 양쪽에서 쫄아! 막 서로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요대로 탈당해서 새누리당은 비박은 망할 거야. 절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비박이 이렇게 움직일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손을 뻗겠냐? 박지원 원내대표죠.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강호 비서실장,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 친구예요. 오랜. 전화 막 할 수 있죠. 김무성하고도 몰래 만나고 있어요. 요새. 왔다 갔다. 그 양반은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단한 양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겉으로는 3당 공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박하고는 그 다음 그림을 같이, 물론 국민의당이 유리하라고 그리고 있을 테고, 열심히 어떻게 이삭을 줍기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단계별로 개헌으로 가든. 그래서 지금의 전국의 키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일부 지고 있다. 야당 쪽에서 제일 목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민주당 일정을 본인이 먼저 발표해 막.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헛발질한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지원 대표가 주도하는 판을 땡겨오려고 한 거예요. 이쪽 주도로. 근데 그렇게 하면 민주당 주도로 끌어져요? 그 의도를 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 원하는 결과를 못 끌어냈으니까 어쨌든 본인의 정치력을 스스로 탓해야 할 일이긴 한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서 장애물을 첫 번째, 야권 지지자들의 공포심. 왜냐? 워낙 엎어치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야권 지지자도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의원들도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추미애 저 양반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 기본적으로 하도 당해왔기 때문에 가진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원총회에서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추미애 대표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공격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잖아. 이종걸, 박영선, 이현주. 누가 반대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판에서 갑자기 알바들이 급증합니다. 추미애 병신. 아니 근데 추미애 대표가 잘못하긴 했죠. 본인도 잘못했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자기 아군 확보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정의당 정도는 혹은 당 내에서도 아군을 확보하고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라도 상의를 했었어야죠. 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서 했었어야 돼요. 그 말을 던지고 전국을 민주당 주도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는 판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그리고 그 좌절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박지원 원내대표예요. 신났어요. 목소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엄청나게. 그리고 비문기 의원도 신났어요. 다 완전히. 문재인 대표가 참 이 전국에서 최소한 두 포인트 정도씩 늦어왔는데 기자회견은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이번에 기본적으로 그 동력을 어쨌든 민주당에 남게 하는데 역할을 이번 아주 잘했다. 마음 편안히 인더큐 마음 편안히 인더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인더큐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건강한 빵 포린 브레드.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21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이죠. 새로운 폭탄이 하나 터졌어요. 길라임 전국.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십몇 년 전에 인터뷰했을 당시, 단독 인터뷰했을 당시, 그때부터도 드라마 광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유명한 것이 오전 10시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후 8시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건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오전에 대기하다가 여보, 아직 멀었어. 나 급한데. 잠깐만, 세수만 하면 돼. 여보, 세수만 한다면서. 복잡하고 긴 클렌징은 이제 그만. 오래 하지 말고 리모스로 1분만 클렌징 하세요. 양쪽으로 회전하는 브러쉬가 1분 만에 확실하게 클렌징 해드립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명장의 빵. 더 이상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만나보는 명장의 손길. 배곡 찹쌀떡, 옛날 팥빵, 리파이, 그리고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가 명장의 맛있고 들이 아랍 지역에 갈 때는 일부러 안 써요. 일부러. 응? 일부러 안 쓰는데 굳이 이걸 꼭 써가지고 이런 자복을 만들었을까. 그런 얘기가 그때 있었죠. 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네. 잘 보세요. 그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현지에 가가지고 이란에 방문됩니다. 이란에 현지 학생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장면이 있어요. 태양의 후예도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태양의 후예도 보셨어요? 벌써?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저거 하려고 일부러 이란 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일본설이 거의 확실한데 현빈을 좋아한다는 얘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터뷰할 때 그때 이제 비와 또 누구더라? 조인성. 조인성 현빈주가 안 일어나서 그냥 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싫어해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청와대 이 경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직접 그 경비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히려 존경하기로 했다. 왜냐? 그 양반은 아침에 출근을 한다. 이 양반은 출근을 안 한다.
관저에서 업무를 네, 주로 안 보는 나온다는 거예요. 거,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8시 이후에도 또 아무것도 일정이 없어, 항상. 왜? 드라마가 시작하거든. 우선, 왜 길라임이냐? 이 드라마 봐, 응? 요게 화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 히잡을 썼는데, 여성 그 인권 억압의 상징이라고, 그, 소위 서양의 여성 정치가들, 리더 누가 제일 좋냐, 뭐, 현빈 씨라고 이렇게 말한, 현빈을 러브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앞으로 그래서, 집회는 이걸 입고 나오세요. 제가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저거 구하면 오늘 입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됐다 설도 있죠. 이 대역 배우 때문에 주인공이 길라임이. 그리고 조실부모하고 조실부모하고. 나라 세금으로 먹고 살고. 그렇죠. 거기서 왔다는 설도 있고. 실제 처음 5층에 가면은 시크릿 가든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죠, 요새. 주인공의 이 오른쪽 팔에 있는 문신. 이게 미르 재단 문신. 이 걔네들의 세계관의 바닥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